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2단원 인수분해에 대한 문제풀이입니다. 여러분, 2단원에서 배웠던 개념들 다들 기억하시나요? 가물가물하다고요? 그럼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항식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1. 단항식,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 2. 상수항, 수로만 이루어진 식. 3. 계수,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에서 문자를 제외한 부분. 4. 동류항,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 5. 다항식, 한 개 이상의 단항식의 덧셈 또는 뺄셈으로 이루어진 식. 6. 차수, 문자가 있는 항에서 곱해진 문자의 개수. 7. 다항식의 차수,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 8. 1차식, 차수가 1차인 다항식. 9. x에 대한 다항식, 변수 x를 포함하는 다항식. 다른 문자는 상수로 취급할 수 있다. 숨은 의미, 수식에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정의함으로써 수식을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다항식의 곱셈법입니다. 1.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법,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곱셈식을 전개합니다. 2.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법, 한 다항식의 각 항과 또 다른 다항식 각 항을 하나씩 취해서 곱한 후 덧셈식으로 정리합니다. 숨은 의미, 단항식과 다항식,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곱셈 공식입니다. 다음과 같이 자주 사용하는 다항식의 곱셈의 전개 결과를 공식화한 것을 곱셈 공식이라고 말합니다. 숨은 의미, 곱셈식의 전개 과정을 공식화함으로써 중간 풀이 과정 없이 다항식의 곱셈을 신속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인수분해입니다. 다항식을 곱의 꼴로 변형하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A, B를 다항식 A 곱하기 B의 인수 또는 약수라고 정의합니다. 참고로 인수분해는 곱셈의 전개 과정을 역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숨은 의미,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더불어 다항식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쭉 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숨은 의미,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복잡한 식을 우리가 다루기 쉬운 식으로 변형할 수 있게 하여 식의 값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와우, 이 단원에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배웠네요. 그렇죠? 이제 문제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이란 단순히 수학 문제를 계산하여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부터 필요한 개념을 도출한 후 그 개념을 떠올리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학습 방식을 말합니다. 문제를 통해 스스로 개념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유사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스스로 개념을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간에 쫓기듯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어떤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천천히 생각한 후에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다면 정답을 구하는 것은 단순 계산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해결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가? 둘째, 그 개념을 간단히 설명해 보아라. 셋째, 문제의 출제 의도를 말하고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아라. 넷째, 그런 문제의 답을 찾아라.
많은 학생들이 세 번째 과정을 건너뛰고 정답만을 찾으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세 번째 과정이거든요. 그래야 변형된 문제도 거뜬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접 개념을 변형하여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출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시작해볼까요? 참고로 단순 계산 문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문제 5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싶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나 학교 교과서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항식 5x제곱 mx 12를 인수분해하면 괄호 열고 5x 플러스 3 괄호 닫고 괄호 열고 x 4 괄호 열고 이다. 이때 상수 m의 값을 구하여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인수분해의 의미에 대해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천천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인수분해와 다항식의 곱셈 과정의 상관관계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식 5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를 전개하여 다항식 5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12와 비교하면 어렵지 않게 m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즉,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설계된 내용대로 하나씩 계산식을 작성하여 풀어가면 게임 끝이라는 말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 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보는 과정이 남았거든요. 스스로 유사한 문제를 여러 개 만들어 보십시오. 가급적이면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본인이 만든 문제의 난이도보다 낮은 수준의 문제는 모두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까 어떠세요? 인수분해가 점점 쉬워지고 있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2차식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는 1차 항의 개수가 1인 두 1차식을 인수로 갖는다. 두 1차식의 합을 구하여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인수의 정의 그리고 인수분해 공식에 대해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문제를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천천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인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어진 2차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다항식 A, B, C에 대하여 A는 B 곱하기 C일 때 B와 C를 A의 인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하여 주어진 2차식을 인수분해한 후
인수를 찾으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설계된 내용대로 계산식을 만들어 하나씩 풀어나가면 게임 끝이라는 말이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보는 과정이 남았거든요. 스스로 유사한 문제를 여러 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만든 문제의 난이도보다 낮은 수준의 문제는 모두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여러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인수분해가 점점 쉬워졌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항식 25x제곱 플러스 mxy 플러스 2y제곱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정수 m의 값을 구하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완전 제곱식의 정의, 인수분해 공식에 대해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천천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완전 제곱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완전 제곱식과 관련된 인수분해 공식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인수분해 공식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은 괄호 열고 a 플러스 b 괄호 닫고 제곱과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은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b 괄호 닫고 제곱을 활용하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두 공식을 모두 적용하여 m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두 개를 찾아야 합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보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인수분해가 점점 쉬워졌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숫자 A의 자릿수를 구하여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곱셈 공식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천천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곱셈 공식을 숫자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우선 주어진 식에서 숫자 11과 9를 10 플러스 1과 10 마이너스 1로 대신한 후에
A에 관하여 풀어보면 어렵지 않게 곱셈 공식 괄호 열고 A 플러스 B 괄호 닫고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B 괄호 닫고는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곱셈 공식을 적용하여 구하고자 하는 수 A의 A 값을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어렵지 않게 A의 자릿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 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보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곱셈 공식이 점점 쉬워졌죠?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다항식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의 인수를 모두 찾아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인수의 정의, 인수분해 공식에 대해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인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어진 2차식을 인수분해 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일단 주어진 2차식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를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괄호 열고 4 마이너스 A제곱 괄호 닫고로 변형한 후에 4 마이너스 A제곱을 인수분해 해봅니다. 다음으로 도출된 2차식을 인수분해 공식 X제곱 플러스 괄호 열고 A 플러스 B 괄호 닫고 X 플러스 AB는 괄호 열고 X 플러스 A 괄호 닫고 괄호 열고 X 플러스 B와 비교하면서 인수분해를 완성합니다. 완성된 인수분해식을 보면서 보기 중 인수인 것을 찾으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 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보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인수분해가 점점 쉬워졌죠?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이네요. 엔딩 화면으로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 및 문제 해결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